이번에는 파워 쿼리를 이용하여 병합 그리고 점 처리한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와 집계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2장 함수 부분에서 소개한 SUMIF, SUMIF-S 등의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파워 쿼리 편집기 창에서 계산열을 추가하여 데이터를 집계하고 그 집계된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4장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이지만 여기에서는 SUMIF-S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이유는 이 방법이 중요하거나 효율적이어서가 아니고 엑셀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엑셀에서 제공하는 함수 활용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뒤에서 설명하게 될 계산열, 피벗 테이블 등을 활용하는 방법과 비교를 해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고객별 판매량 그리고 결제 방법별 판매량, 고객별 결제 방법별 판매량 정보를 집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별 판매량 또는 결제 방법별 판매량을 이렇게 집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 번호 또는 결제 방법을 이 표와 같이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고객 번호와 결제 방법 등을 복사해서 다음과 같은 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쿼리에서 데이터를 병합하고 몇 가지 사전 처리를 한 데이터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고객 번호별 판매량 또는 결제 방법별 판매량 등을 집계하기 위해서 고객 번호 또는 결제 방법을 중복 없이 정리해 두어야 되는데요. 일단 이 셀 A25에 고객별 판매량을 입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위에 고객 번호가 이렇게 중복되어서 나타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로 설정하고 컨트롤 C를 이용해서 카피해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 메뉴에 여기 보면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서브 메뉴가 있죠. 이 중복된 항목 제거를 선택하고 고객 번호가 체크되어 있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여기 아래 고객 번호가 중복 없이 고객 번호가 하나씩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고객 번호가 있으니까 우리는 판매량을 여기에서 구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합계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합계 금액을 구해 놓게 되면 고객별 판매량 그리고 고객 전체에 대한 판매량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D열에 여기에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결제 방법별 판매량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똑같이 여기 지열에 있는 결제 방법 데이터를 이렇게 카피해 놓은 다음에 다시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 있어서 제거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판매량 그리고 이 아래에 이렇게 합계를 구해 놓으면 입력해 놓으면 여기에서 이제 결제 방법별로 판매량과 전체에 대한 합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객별 결제 방법별 판매량을 집계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는 고객 번호를 카피해서 여기에 붙여 넣으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결제 방법이 나와야죠. 예를 들면 카드, 기타, 현금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카드, 기타, 현금 부분을 카피한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는데 그냥 붙여넣기를 하지 말고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행렬을 바꾸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카드, 기타, 현금이 행과 열이 바뀌어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합계를 해 놓으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또 이 부분에 대한 값을 구해서 채워 넣으면 데이터가 집계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편집부터 하겠습니다. 보기 좋게요. 자,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고 셀 서식에서 채우기 부분에서 색 없음을 선택하고 테두리 부분에서 이렇게 테두리를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셀 서식에서 채우기는 색 없음, 테두리는 같은 방법으로 해 놓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채우기는 색 없고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집계를 해야 되는데요. 판매량은 이 F열에 지금 나와 있고 이 예를 들면 209001 고객이 여기까지 있죠. 물론 아래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 번호에 해당되는 판매량을 집계해서 여기에다가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요. 여기에는 이제 조건을 체크해서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SUMIF 함수이니까 SUMIF 하고 자, 어떤 열에서 예를 들면 A열에서 이 A열에서 고객 번호인 이 부분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집계할 열은 이 판매량 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괄호를 닫게 되면 이렇게 209001 고객에 대한 판매량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지금은 이 부분이 이 데이터 부분이 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자인 메뉴에 보면 고객 데이터라는 이름의 표죠.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표로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셀로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집계를 하면서
이 고객 데이터라는 표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지금은 고객 데이터라는 이 데이터가 표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수식을 복사하게 되면 각각의 고객에 대한 판매량 그리고 이것을 자동 합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합계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표가 아니고 일반 셀이라면 만약에 이렇게 디자인 메뉴에서 이걸 이제 범위로 변환하게 되면 표가 아니고 여기 디자인 메뉴가 없어졌죠. 표가 아니고 이제 일반 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에서는 A열에서 A27 이 값이죠. 이 값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행들의 합을 F열에서 이렇게 구하게 되죠. 이런 수식을 이용해서 이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값을 이 수식을 이렇게 복사를 하고 이 값을 다시 더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고객에 대한 판매량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제 방법별 판매량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자, sum if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위에 있는 데이터가 표가 아니니까 주소를 가지고 참조할 수밖에 없죠. 자, G2부터 G22까지 범위에서 어떤 값을 찾냐면 요 값을 찾아야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있는 값들을 합해야 되니까요. 이것도 절대 참조해 놓겠습니다. 아래에서도 써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수식을 작성하게 되면 카드로 결제된 판매량들이 집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식을 복사하면 기타 현금으로 결제한 판매량들도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전체 합계는 sum 함수, 즉 자동 합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지게 되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전체 판매량, 여기에서도 전체 판매량을 보기 때문에 고객별 판매량이 됐건 결제 방법별 판매량이 되었건 판매량의 합계는 똑같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조건을 체크해야 되는 이런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조건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sum if 함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sum if s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부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if s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여러 개 체크할 때는 맨 앞에 합산하고자 하는 열을 명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F열에서 F열의 값을 합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A열에서 이 고객 번호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이 결제 방법열에서 이 카드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209001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 그런 내용에 대한 판매량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식을 이 오른쪽 컬럼이나 아래쪽 행들에서 우리가 같이 이제 복사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F열 부분 절대 참조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A열 부분도 절대 참조해야 됩니다. 또 G열도 절대 참조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객 번호를 찾는데 이 209001 고객 번호도 찾아야 되지만 아래쪽에서는 요 번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도 G열을 절대 참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결제 방법에서는 이 26행, 다시 말해서 요 행을 절대 참조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수식을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 고객별, 결제 방법별 판매량을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블럭으로 설정하고 자동 합계를 구하게 되면 합계 부분도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별로 판매량을, 전체 판매량을 보든 결제 방법별로 판매량을 보든 아니면 고객별, 결제 방법별로 판매량을 보든 다 전체적인 판매량은 이 F열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전부 합산한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68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SUMIF 또 SUMIF S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사용해 보았는데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함수가 중요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활용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 거고요. 뒤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